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펼 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의자에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해서 한참을 두 손으로 짚고 일어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허리 통증,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생활 패턴 때문에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오는 만성 허리 통증, 바로 만성 요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허리가 아프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즐기기도 힘들고 가까운 마트에 다녀오는 길조차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허리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결국 만성 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하고 싶은 일도 하나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허리 건강은 단순한 통증 관리를 넘어 노년의 행복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요통은 왜 생길까요? 단순히 디스크가 터져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 자세의 문제, 점점 줄어드는 근육량, 그리고 허리 자체의 질환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쌓이고 겹치면서 허리 통증은 만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성 통증은 대개 쉬면 좋아지지만 만성 요통은 가만히 두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원인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허리 통증의 원인을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습관이 문제를 키우는지, 또 어떻게 하면 허리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혹시 지금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구나 하고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입니다. 허리는 원래 옆에서 보면 C자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이 곡선이 몸의 무게를 자연스럽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쭉 빼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는다든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혹은 몸을 한쪽으로만 기울이는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허리의 곡선이 무너지면서 척추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잠깐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뻐근해요. 이런 말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래요. 젊을 때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할 때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앉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일할 때는 키보드랑 마우스가 멀리 있으니까 몸을 앞으로 쭉 빼고 앉았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TV를 볼 때는 다리 한쪽을 꼬고 비스듬하게 기대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무심코 했던 자세들이 우리 허리의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요.
허리가 굽어지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허리 주변 근육은 힘을 잃게 돼요. 몸의 무게를 척추와 주변 근육이 균형 있게 나눠 가져야 하는데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 한 분은 밭일을 하실 때 허리를 숙인 채로 쪼그리고 앉아 오래 일하셨다고 해요. 젊었을 때야 괜찮았겠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허리를 펼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집안일을 하실 때 한쪽으로만 몸을 비틀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삐끗하고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후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심하면 손상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같이 다니던 교회 권사님은 70세인데 젊었을 때부터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셨어요. 그때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손님들한테 물건 내주고 무거운 상자들 나르고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손자 기저귀나 갈아주려고 허리 숙이기만 해도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명절 때 차례상 차리려고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인 박 아저씨는 퇴직 후에 텃밭을 가꾸시는데 예전 농사짓던 습관대로 허리 굽힌 채로 김매기를 하시다가 큰일 났어요. 젊을 때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논밭에서 일해도 씩씩했는데 이제는 1시간만 쪼그리고 앉아 풀 뽑으면 일어설 때 허리가 펴지질 않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디스크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야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최할머니는 83세인데 평생 재봉일을 하셨어요. 미싱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일했지. 그때는 허리가 아픈 줄도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설거지만 10분 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 아궁이에 불 때려고 쪼그리고 앉으면 일어설 때마다 허리가 뻣뻣해진다고 하세요. 우리 어머니 친구분인 김 여사님은 68세인데 자식들 키울 때 빨래를 손으로 하시느라 하루 종일 허리 굽힌 채로 빨래판에 빨래 비비고 아이들 업고 다니느라 한쪽으로만 몸을 기울이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때는 힘이 넘쳐서 20kg 쌀포대도 혼자 들어 나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마트에서 2리터 물병 2개만 들고 와도 허리가 아파서 며칠 끙끙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고향 선배님인 이영감님은 평생 목수 일을 하셨는데 젊었을 때는 무거운 목재를 혼자서도 척척 나르고 하루 종일 허리 굽힌 채로 톱질하고 대패질해도 멀쩡했다고 해요. 그런데 70 넘어서는 손자 안아주려고 허리 숙이기만 해도 어이쿠 소리가 나와. 예전에는 이런 몸이 될 줄 꿈에도 몰랐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방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기성세대분들이 젊었을 때는 몸이 억세고 튼튼해서 어떤 자세로 일하고 살아도 별 탈이 없었지만 6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동안 쌓인 잘못된 자세의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그때의 무리한 자세들이 나이 들어서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두 번째 원인은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은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 척추 길이근과
장요근은 허리 건강의 핵심 지지대인데요.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척추가 제자리를 지키고 무게를 분산시켜 허리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는 마치 받침대가 빠진 책장처럼 휘청거리게 되고 디스크나 관절에 고스란히 부담이 쏠리게 됩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빠질 것 같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서 허리가 버티지 못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허리를 지켜주는 버팀목을 세워주는 거니까요. 박 여사님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72세인데 젊었을 때는 동대문 시장까지 가서 하루 종일 쇼핑하고 다녀도 끄떡없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동네 마트만 가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카트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다녀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실버 체조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허리 운동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고 엎드려서 등 뒤로 젖히고 이런 간단한 동작들인데 계속 하니까 허리가 든든해진 느낌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김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75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10분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의자를 찾게 되고 시장에서 장 보다가도 중간중간 앉아서 쉬어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걱정돼서 동네 노인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해드렸대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했는데 선생님이 허리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이라고 해서 시작했어.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2달 정도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을 수 있게 됐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조권사님은 68세인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집에서만 계시다가 건강이 더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약만 주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기도 멀고 해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럴수록 더 아프더라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실버 요가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참여하게 되셨는데 요가라고 해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우리 나이에 맞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동작들이더라고. 특히 허리 주변 근육을 늘리고 강화하는 동작들을 꾸준히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 만난 최할아버지는 73세인데 병원에서 허리 근육이 약해져서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아팠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제대로 된 허리 운동법을 배우셨는데 무작정 복근만 키우는 게 아니라 허리 뒤쪽 근육, 옆구리 근육까지 골고루 키워줘야 하는구나 싶더라고. 정확한 방법으로 3개월 하니까 정말 허리가 든든해졌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나이 들어서도 적절한 운동을 하면 정말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이분들이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3번째 원인은 허리 자체의 기질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허리에 이미 질환이 생긴 경우입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질환은 초기에는 단순한 요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허리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몇 달을 참으셨다가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협착증이 꽤 진행돼 있어서 치료가 더 어려워졌던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한 달 이상 계속된다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치료할 수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만성으로 굳지 않고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이발소 사장님은 75세인데 작년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이 정도 아픈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냐?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시면서 6개월을 참고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까지 저리고 힘이 빠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고 해요. 진작에 병원에 갔으면 간단한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니까 후회가 막심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장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82세인데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만 허리가 뻐근하다고 하시더니 점점 하루 종일 아프다가 나중에는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쪼그리고 앉아서 쉬어야 할 정도가 되셨어요. 젊을 때부터 허리 아픈 건 을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파스만 붙이고 지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미 신경이 많이 눌린 상태라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 아파트 경비실 박 아저씨도 그런 케이스예요. 허리 통증을 1년 넘게 참으시다가 결국 걷기도 힘들어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처음에는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지 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물리치료를 받으시면서 관리하고 계시지만 완전히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하세요. 아버지 친구분인 김 아저씨는 더 심각했어요. 73세인데 허리 아픈 걸 2년 가까이 늙으면 다 아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참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서려는데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때 처음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친구분인 정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78세인데 허리 아픈 걸 8개월 동안 파스 붙이고 찜질하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시면서 버티셨어요. 그런데 점점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파지더니 나중에는 시장 보러 나가는 것도 힘들어지셨거든요. 병원비 아깝다고 참았는데 결국 더 많은 돈 들이고 더 오래 치료받게 되니까 진작 갔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같은 경로당 다니시는 최할아버지는 허리 아픈 게 뭐 대수냐. 젊을 때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아픈 거야 라고 하시면서 1년 넘게 참으셨는데 결국 다리 힘이 빠져서 넘어지실 뻔한 일이 있어서야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진작에 왔으면 간단한 치료로 좋아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치는 어렵고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 조금 참으면 나아질 거야. 병원비 아까우니까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허리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고 치료도 어려워지니까 정말 조기에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틀어진 허리, 이미 시작된 통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70세에 운동을 시작하신 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허리가 너무 아파서 10분도 서 있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조금씩 따라 하다 보니 지금은 손자와 함께 등산도 가고 있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앉는 자세부터 바꿔보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넣고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기대세요. 이때 무릎은 발목보다 살짝 높게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딛고요. 이렇게 앉으니까 뭔가 어색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엔 당연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앉아보세요. 분명 허리가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에만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동작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발을 의자 가까이 당기고 손을 무릎이나 의자 팔걸이에 짚습니다. 그 다음 허리가 아닌 다리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다리가 나를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세 번째는 물건 들기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절대 허리만 굽혀서는 안 됩니다. 대신 무릎을 구부려서 쪼그려 앉듯이 몸을 낮추고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인 다음 다리 힘으로 일어나세요. 그런데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쪼그려 앉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는 한쪽 무릎만 바닥에 대고 무릎 꿇듯이 앉아서 물건을 짚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잠자리입니다. 침대나 바닥에서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옆으로 돌아 누운 다음 손으로 상체를 지탱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베개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 나아가 허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자세를 바르게 해도 이미 굳어진 근육과 관절은 따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절대 참을 만한 아픔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프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증을 느낄 정도로 무리하면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은 시원한 느낌 정도에서 멈춰야 합니다. 또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10분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이 드니까 기억력도 떨어져서 깜빡깜빡 잊어버려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두거나 특정한 시간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 또는 저녁 뉴스 보기 전 이렇게 말이죠. 다섯 번째는 온열 안마입니다. 특히 등과 허리 부위에 따뜻한 열을 가해주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추위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수축하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적당한 온도의 열을 가해주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거죠. 저희 집에도 안마의자가 있긴 한데 너무 세서 오히려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강도를 가장 약하게 조절하거나 온열 기능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만약 안마의자가 없으시다면 온열 패드나 따뜻한 수건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등과 허리에 대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뭉친 근육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단,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는 온열 안마의자.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탐나죠.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실 거예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꼼꼼하게 비교해서 고른 추천 제품을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로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혼자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통증이 심하거나 다리까지 저리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허리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허리를 지켜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들,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모두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하루는 앉는 자세만 신경 써보고 다음 날은 일어나는 방법을 연습해보고 그 다음 날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많을 겁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그럴 때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며 체념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포기입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라고 생각하고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하시는 분들은 정말 놀랍도록 건강하게 지내세요. 80세에도 등산을 하고 90세에도
정정하게 걸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살아온 소중한 시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하신 그 손과 어깨, 가족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그 다리와 허리. 이제는 그 고마운 몸을 위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쏟으신 그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자신에게 베푸신다면 분명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건강한 허리로, 당당한 자세로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